중급의 과정을 조금 지금 이제 세 번째 하고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 이제 조금 쭉 연결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기초 과정이 상생상국론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국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중급에서 일단 말 자체가 다릅니다. 오행의 말이 거의 안 나오고 그냥 뭐 육친과 십성의 관계 이러거든요. 근데 육친과 십성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게 오행은 자연에서는 뭐 오행이 뭐 변하는 그런 과정이라 했지만은 여기 중급에서는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행이 상생상각하는 것을 그 내용을 바탕 둥그지 알고 있다라는 베이스 하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육친관계 또는 육신관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십성의 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원론적이 이제 그 어떤 만들어진 내용을 그 원론적으로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그 과정에 지금 뭐 과정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자꾸 이제 진도가 나갈 수가 있는데 물론 뭐 한꺼번에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래서 두 번씩 듣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원리를 먼저 알고 그래야지 나의 명예, 내 육친 인적 관계, 인적 인프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오행에 해당되더라라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그래서 우야란 말이고, 그래야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된다면 처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거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십성의 별이죠. 십성의 별은 이제 그 각각이 오행에 아까 천간에 10개 글자, 지지에 12개 글자들이 각각이 성질도 있고 성정이 있다 했는데 이 비견급의 이 10개의 성도, 이 십성도 비견급제 식신 뭐 상관 이러한 10개들도 각각의 성질이 다 있어요. 그것을 또 다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비견이 어디서 나왔고 급제가 어디서 나왔고 식신상관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비견이 또 뭐더라, 비견이라 하는 놈의 성질은 어떻더라, 급제는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더라, 이제 이걸 이제 각각이 이제 우리 또 다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식신상관 그 10개가 각각 성질을 따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거,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우리 나의 그 개인 명예,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육신과 십성의 각 특징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또는 이제 육신과 십성의 각각의 성질을 특징을 알고 나면 그 명예, 그 사람의 사회성, 직업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그래서 그 70쪽으로 넘어가면 십성의 특성과 육친 관계,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십성이, 여기서 십성의 특징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확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제 특징, 육친 관계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친의 소속표 넘어가면 육친의 소속표가 나옵니다. 그 육친의 소속표라는 것은 육친 관계의 소속표, 인간관계, 그죠? 그걸 이제 소속표. 그러면 이 정리해 놓은 거죠.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 거 그것을 거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정리해 놓은 거예요. 비견은 해갖고 남과 여는, 그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형제, 남매 뭐 이런 거 해놨죠. 요 각각 이제 요걸 요약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이제 두 장 드린 이 내용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있는 내용들인데 요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정리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육친 관계의 상생상극 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했죠? 요까지 안 했습니까? 육친 관계 상생상극 응용.
저기서 하는 건가? 이거 했지 싶은데. 육친관계 상생상국 응용은 뭐고 하면, 이거 그럼 한번 살짝 말씀드리고 왔고요. 했죠? 지난주에 했죠? 그렇죠. 했는 것 같은데. 아, 이 내용이 뭐고 하면, 한번 했죠? 아니 모르겠어요. 예, 73쪽입니다. 73쪽에. 육친관계 상생상극 응용은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하면 그냥 이 바탕명에 나라는 기준, 요 나잖아, 그죠? 이 나. 요거 이제 일간을 뜻하죠. 일주로 뜻, 일주. 요거 이제 연이니까 연주. 사주 중에 연주. 주는 이 기둥주자로 쓰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연주. 요거 내가 태어난 달. 그래서 월주. 태어난 날. 일주. 태어나는 시주. 요래서 사주죠. 사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를 대표 명을 딱 열어보면 요래 나와요, 그죠? 여기에 있는 요 글자와의 다 관계였습니다. 관계. 요 관계 전부 이 관계거든요. 이 관계에서 육친과 십성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상생상극에서, 그죠? 그러니까 육친과 십성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각각 위치별로 그 육친과 십성이 어디에 육친과 십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명을 이제 우리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육친 관계의 상생상국으로 보는, 그죠? 상생상국으로 보면, 상생상국이라 하면 나를 기준해서, 처음에 나를 기준해서 내가 생해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들이 또 나를 생하는 게 있고, 그죠? 또는 또 내가 그들을 이 극한, 그들이 대상자 저거지만은 요것도 이제 생애 관계고 극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들이 나를 극하는 게 요 네 가지다 얘기죠. 상생상국. 내 기준에서 그렇잖아요. 이 그들이란 다른데 그들이 뭡니까? 연, 월, 일, 시를 뜻하죠. 다.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거기 1번에 보면, 연주가 일간을 생하면, 내용이 선조의 덕이 있고 초년의 덕이 있다. 이러는데, 연주가, 여기 연이잖아요. 연이 나를 생하면, 그죠? 연이, 요거는 거꾸로 있나? 일주가 일간을 생하면 부터 먼저 해놨네. 일간을.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들이 나를 생해주는, 일간을 생하면, 그죠? 결국 이거는 지금 똑같은데, 내가, 자, 여기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 연주가 나를 생하면, 그죠? 그리고 연주에 해당되는 육친 관계, 육친은 조상이죠. 조상님. 그죠? 선조 때. 연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조상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님은 어떠한, 우리 조상은 어떠한, 부류에, 있었겠구나, 학자였겠구나, 아니면 뭐 재산가였겠구나, 뭐 이런 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연은 우리 육친 관계로는 조상을 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기적으로는 보면 여기 이제 유아의 시기단 얘기죠. 어릴 적 시기단 얘기죠. 어릴 적 시기. 그래서 연주에서 나를 생하면, 책에서, 그죠? 연주가 나를 생하면 어떻습니까? 조상님한테 생을 받았다는 거죠. 그 조상님의 은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 명예. 그 다음에 나의 어린 시절에 선조의 덕을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조의 보살핌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 생 받았으니까. 상생상극은 아시잖아요. 그거에서 생을 받았으니까.
쉽죠. 책에 있는 내용만 읽어보면 뭐 1번에서 16번까지 쭉 해놨는데 이것만 내용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고 싶을 게인데 요래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런 데. 그 다음에 월에는 어떻습니까? 월에는 부모님이라 했잖아. 부모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유아기가 전날 청소년기가 되겠죠. 청소년기를 여기서 알 수 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걸 압니다. 직업도 내가 하는 일, 나의 사회성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월주에서 일주를 생해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는 생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아까 연주처럼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었고 청소년에는 부모 형제로부터의 나는 언덕을 입었을 것이다.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청소년 시기에 주변의 부모 형제들로부터 또는 청소년 시기에 생을 받으니까 청소년 시기의 환경에 그때의 환경에도 외부적으로 나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생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잖아, 엄마. 하나를 놓고 보면 내가 목이라면 화나야지, 아니지. 목이라면 수가 돼야 되잖아요. 나를 생했다는 거니까. 그래 사회적으로 내가 여기 목인데 수가 있으면 수생목하지 생관계 그죠? 이래 돼 있다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래 돼 있다면 예? 천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 주는 같은 거죠. 근데 주. 위에는 생관. 천간지지 한 주 월주. 천간은 생봤는데 지지가 극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이제 이런 관계인데 천간과 지지는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으로 봐도 되고. 그죠? 또 요게 좀 더 나가면 요거와의 이 서로의 글자가 관계가 있나 없나를 또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같다라는 전제죠.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건 이제 좀 더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 또 관계까지도 봐야 되고 이라는 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 상생상극만 놓고 말씀드리면 생을 받았다면은 수생목하는 관계는 뭡니까? 수가 목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 그래 여기가 사회성 부모 형제도 되고 내 청소년기도 되지만은 내 청소년기에 사회에 나가 보니까 전부 내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건 이제 그 사람 명을 딱 넣어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명을 갖고 있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흘러가는 운의 개입을 받은 거죠. 운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에서 생받는 거, 여기서 일제에서 생받았고, 각각이 생받으면 그 시기와, 그죠?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청소년기를 지나면은 이제 장년기가 되겠죠. 장년기에, 그죠? 생받았고, 그럼 요 육친 관계는 이 부부궁이라고 했잖아. 부부궁에서 이제 생받으니까, 그죠? 타고난 명의 부인 또는 남편한테 생받는 그러한 명을 갖고 났네 이런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 끝에는 시주는 시기적으로는 나의 말년을 뜻하고 그죠? 나의 이제 노년 말년을 뜻하고 그래서 이 자식궁이라 하기도 하고 그 자식과의 관계로요. 내가 자식적 덕 좀 보겠네. 자식으로부터 나는 상당히 또 자식이 부모같이, 그죠? 엄마같이. 자식한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된다. 이게 이제 타고난 명. 이게 이제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1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가 생을 받을 때 말하고. 반대로 내가 그들을 생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생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덕을 받았던 건데, 그 반대로 내가 덕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연을 생하면, 할배, 할매, 우리 조상을 내가 잘 모실 것이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 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떨까요? 아, 조상을 잘 모시겠다. 또 조상을 잘 모시겠다라는 것은 다른 우리 인간관계에 있는 다른 어른들을 잘 모실 수도 있다. 확장해서 해석하면 그런 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유아적 시기에도 보면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오히려 내가 잘 모셨다라는 그런 그게 되고, 또 월주로 내가 생각하면 월주는 뭡니까? 내 청소년기 부모 형제에게 내가 잘한다. 여기 5번부터 보면 5번부터는 일간이 되어 있죠. 일간이 연주를 생하면, 그래 이제 5번이 연주를 생하면 어른을 정성껏 모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책에 그런 데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6번에 월주를 생하면 부모님을 도와주고 효도하고 부모 형제와 잘 어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죠? 내가 시란다 이거 보고 내가 깔고 앉은 자리 일지를 내가 생하면 일간이 7번이네 그죠? 일간이 일지를 생하면 여기는 어떤 자리가 언제잖습니까? 자리가 부부궁이라 하잖아. 배우자궁이다. 배우자에게 생을 내주니까 내가 배우자를 상당히 뭐 아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주를 생하면 내가 자식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식 또는 나의 아래 사람에게 이제 이 많이 배품을 준다, 많이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생하거나 내가 생받거나의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극한다는 건 뭡니까? 극한다는 것은 극 자체가 태클 걸고 할라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뛰어나는 놈을 발목 잡아 당기고 이런 거죠. 자빠진 놈을 또 못 일나게 하고 이런 관계들은 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극하면 순서가 맞나 모르겠다. 연주가 일간을 극하면 맞네. 그죠? 그들이 나를 극하면 조상님이 나를 극하니까 조상님이 나를 지나치게 통제했어.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조상님으로부터 나는 굉장히 엄한 시절이었다. 이거죠. 그 조상님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두려웠겠다. 이런 거예요. 그걸 당했으니까. 그 내 유아 시절에 상당히 나는 이 집안이 엄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명을 이 전체 이 사주 이 8글자를 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월주는 또한 부모 형제궁이고 이 청소년기를 뜻하니까 그 청소년기에 내가 상당히 누군가의 통제를 많이 받았다. 또는 억압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것도 부모 형제로부터 또 상당히 내가 이 통제받고 억압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나를 극하는 지지에 일지에서 나를 극하는 관계면 극한다는 거죠. 여기는 또 부부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 또는 남편으로부터 나는 굉장히 이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극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지가 일간을 극하면 배우자의 멸시 또는 욕심이 많으면 심하게 배신당할 우려도 있다. 극한날 상당히 이제 이 일지가 극하면 배우자로부터의 어떤 극받는 관계, 내가 억압을 받는 관계, 상당히 그런 관계고, 자 극받는 관계, 또 자식 내 말년에 상당히 외부로부터 상당히 이 부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한 태클도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자식으로부터 내가 상당히 통제도 받겠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내가 극한다는 것은 또 반대적인 입장이죠. 내가 극한다는 거. 내가 그들을 극하니까. 그 다시 말씀드리면 내 조상님을 내가 극하는, 내가 그 할배를 극할 뭡니까? 내가 무시하는 것밖에 되잖아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그럼 나는 우리 선조 조상님들을 상당히 무시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3번에 일간이 연주를 극하면 노인을 무시하고 어른에게 버릇없다. 여기. 그래, 내 개념, 우리 집으로 봤을 때 우리 조상님을 안 모시고 한다. 이런 것도 이제 확장 해석하면 그렇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럼 또 내 유아적 시절에 내 마음대로 어떤 통제에 빠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주도 마찬가지고, 월주도 보면 부모 형제죠. 부모 형제를 한테 내가 뭐 제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일간이 월주를 극하며 부모님이나 윗사람에게 이기려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이 일지를 극하면 배우자를, 내가 여기를 극하니까 여기는 배우자 국이라서 배우자를 꼼짝 못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또는 이기려고 한다. 이러거죠. 극하는 거야. 이길 극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시주는 이 자식궁이니까. 자식궁이니까 이제 자식한테 자식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죠. 자식에게 지나치게 엄하게 다스리려고 한다. 이런 내용.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생상국으로 보는 이제 이 육친 관계에서 상생상국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런 내용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좀 이제 들어가면 지금 전체 5행의 상생상국론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가까이 천간지지 다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야 되겠지만은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렇다면 육친관계는 어떻습니까? 천간은 양이면은 천간은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죠? 또 지지는 그러면 뭐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보실 수도 된다는 거죠. 사회적 환경으로 볼 때는 여기는 이 천간에는 이 드러난 거니까, 양은 드러나다는 거죠. 음은 양에 비해서 음은 감정 현실적, 양은 기운적이고 이 질적인 거, 실제적인 거, 그죠? 이상과 현실 여러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이상으로서 끝날 수도 있고 이상이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죠? 이게 이제 확장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생은 천간에는 상생받는데 지지에는 상극을 받다라는 거.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천간의 거는 이상은 생각은 상생받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상당히 애로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육친인지, 그죠?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관이라면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육친 관계가 또 이제 이 부인에 해당되는 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식상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과 이상과 이것들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는지 상생상극에서도 알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십성의 특성이라고 있고 74쪽에 한칸 넘어가면 74쪽에 한 칸을 살짝 넘어가면 십성의 특성, 지금까지 계속 특징, 특성,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거기에 상당히 내용이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그 비견부터 정인까지 10개죠. 이 10개가 보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한번 볼게요.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특성, 특징, 성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비견의 성질은, 만약에 비견이 내 명의 육신 관계에서 비견이 많아, 그러면은 비견의 성질이 두드러지다는 거잖아요. 비견의 성질이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많으면 어떻다?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시고 독립심도 강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프린트물에도 아마 이런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지나치면 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많아서 단점으로, 또 적정해서 장점으로, 그죠? 부족하면 오히려 이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그 기운이 또 부족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단점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다. 급제는 경쟁심이고 우월감이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러한 마음을
급제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비견과 급제는 주체성을 뜻한다. 이 얘기 이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견급이 강하면 주체성이 강할 것이고, 그 주체성이란 자존심도 되고, 여기 나온 대로, 그죠? 그런 것들이 된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비견급이 없어. 오로지 일간, 나밖에 없어. 나 외에 전부 비견급이 어디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말고는 없어. 그러면 결국은 비견급이 약한 거잖아요. 비견급이. 그럼 약하면 결국은 주체성이 약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좀 명리적 용어는 신약하다라고 하지만은 주체성이 약한 거죠, 그게. 그 주체성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체성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을 전부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죠.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주체성이 약하면 내 주도적이 아니라 주변 내 환경에 주도적으로 내가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육신과 십성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미 그 사람의 이제 타고난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격 이런 걸 알 수도 있다. 그다음 식신과 상관은 보면 어떻습니까? 식신과 상관은 삶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죠? 그다음에 일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건 일. 그다음에 재물을 취득하려는 과정을 뜻한다. 그죠? 그걸 뜻하는데 식신은 연구하고 궁리하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손재주도 좋고 머리 쓰는 재주도 상당히 있다. 뭔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식신은 상당한 식도락가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은 어떻습니까? 식신은 내가 하기 위해서 생해 주는 거고, 내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은 좀 보다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따지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 개혁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개혁적인 것은 이 관을 뒤엎으니까 개혁적이다. 그럼 상관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말재주도 있다. 이게 이제 상관의 특징입니다. 상관의 특징.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식신이라는 글자와 그것도 이제 또 다시 보면 또 오행에 들어가겠죠. 오행이 식신과 상관이 어떤 오행인지 이제 더 따지고 들어가겠지만은 그 식신과 상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내가 하는 일이죠, 이게. 일. 그다음에 그 내가 돈벌이를 하는 어떤 과정. 그다음에 식신과 상관은 과정을 뜻한다. 내가 있다면 나로부터 내가 하는 게 또는 내가 주는 게 내가 베푸는 것도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이 식상이죠. 식상. 그 다음에 식상이 이 재성이고 식상의 결과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그 요거는 요 과정. 요거는 결과죠. 결과. 과정, 결과, 재성은 결과를 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성은 이 결과에 대한 이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면 이제 이 인성. 인성은 이제 이 인정받는다. 도장. 인정받는다. 그 인정받는다. 이 인정은 이제 다음에 다시 나인대로 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 있다. 식신과 상관은. 그럼 나는 식신적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관적인 일을 해야 맞는지, 그죠? 어때 이런 걸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수단으로 쓴다. 만약에 식신과 상관이 목의 오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화의 오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의 오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한 일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수오행이라면, 식상이 수오행이라면 수오행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쟤는 정편제, 쟤는 여기 보면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쟤는 바로 재산을, 재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식상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 무제사주는 책에는 무제사주는 돈 쓸 줄 모른다. 그래서 갈로 이거 알부자, 저축만 한다 이러는데 여기 이제 이 재성은 자 한번 볼게요. 남명에서는 요게 이제 이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게 지금 재성은 재물을 다루는, 재물을 활용하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저걸 바로 재물로, 현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걸 활용을 해서 더 큰 재물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더 만들어지면은, 확장해서 만들어지면은 그게 재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게 없다면은, 저걸 할 수 있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또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여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없는데, 그렇다면 남명에서는 여자가 없는 거잖아요. 내 팔자에 여자가 없어. 근데 여자가 없어. 고정된, 나한테 정해진 여자는 없지만, 재물은 없지만, 운에서 계속 재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자꾸 생긴 거죠. 생긴 거죠. 근본적으로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줄을 몰라서 차라리 LA 은행에나 넣어놓지. 이래서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알부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또한 이제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 질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많으면, 이게 지나치면은, 재물이 많으면은, 내한테 재성이라는 게 많으면은 굉장히 결과를 중시하게 됩니다. 결과를 중시하게 되냐면은, 없으면은 결과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재물에 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그래도 많다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빛이 생기죠. 그런데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 비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제 제다신약자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말하면 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에 해당되니까 그게 많아. 그럼 여자들이 많겠구나.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자를 사귀어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를 잘 다루죠. 잘 다루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확장해서 해석을 해줘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으로 넘어가면, 관은 편관과 정관이죠. 편관과 정관은 옆에 보면 이제 명예, 직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재성으로 볼 때는 이 재성을 끌어들여서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끌어들여서, 재성을 끌어들여서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명예를. 관은 명예를 뜻하기도 하니까, 그죠? 명예, 직장,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편관은 인내심, 편관의 특징을 보면, 인내심, 편관은 인내심이 많다. 왜 인내심이 많겠습니까? 편관이라는 글자는 나를 제일 극하는 글자잖아요. 그래, 나를 극하니까, 나를 자꾸 때리니까, 어떻습니까? 굳은 살 베이겠죠. 굳은 살 베요. 나를 힘든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웬만한 힘들도 잘 극복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내심이다. 이 10개의 십성의 별 중에 가장 인내가 강한 글자가 편관이다. 그 편관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보면은, 편관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진짜 인내심이 많아요. 그만큼 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억압을 받아봤거든요. 아까 저 상국놀이에서 그거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관이라는, 그렇다, 인내심을 뜻한다. 편관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봉사를 뜻한다. 그래, 편관의 글자는 봉사의 대명사다.
그다음에 술수가 많다. 그죠? 변권 관련한 어떤 그런 공직을 뜻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 평관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 평관자는 평관을 이 범호랑이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까 신약 신강 잠깐 이야기했는데 신강자들의 그 신강자가 뭐냐면 아까 내 말고 비견급이 좀 있는 그죠? 내와 같은 오행을 깔고 있거나 그죠? 비견급이 이제 조금 이 나를 받쳐주는 그런 구조 명은 그죠? 명은 평관이 있으면은 평관이 이 앞에는 이 만약에 연천관에 띄워놓으면은 그 사람 외모만 봐도 굉장히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어요. 신강자라면 그 비견급이 위에 뜨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밑에 깔아놓은 거는 나를 도와줌이거든요. 내보다 비견급이라 하더라도 내보다 아래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급제가 있다 하더라도 급제가 밑에 있으면 나는 급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진정한 신강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연천가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딱 보면 첫 이미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 보면 호랑이를 한 마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다음에 정관은 평관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행정직 공무이다. 평관은 이제 또 뭐라 병권 관련 공직이라고 했지만은 또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공직을 또 뜻하기도 하거든요. 또 봉사직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정관은 행정직 공무원. 그다음 정관의 성격은 상당히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평관은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주도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임의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정관은 바른 생활을 한다 하면 평관은 바른 생활을 초월한 자기 것만의 내가 법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평관은 확실한 사람, 정관은 확실한 사람 돼 있죠. 그러면 평관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는 확실해 보이죠. 비전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여성의 여명에서는 관은 남자잖아요. 관은 남자니까 그 평관성 남자, 그죠? 또 정관성 남자 이러잖아. 그 네 명의 정관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떠한 남자를 선호한다? 확실한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관만 있어. 그 평관은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평관은 나는 현실이 확실한 것보다도 비전이 있으면 돼. 허우대 멀쩡하면 좋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평관이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좋은 거라. 그래서 혼잡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혼잡하면. 시기적으로 혼잡하면 또 어떤 요까지는 보면 볼게요. 나이 시기적으로 유아라 했고 청소년기라 했잖아요. 여기 사회생활 할 때거든. 여기 결혼 이후로는 여기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가잖아요. 그런데 관성이 여기 정관이 있어. 아니면 여기 평관이 있었어. 근데 여기 또 정관이 있어. 평관이 일찍 여기 있으면 일찍 있으니까 평관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관은 어떤 사람?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은 놈인데 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살아보니 에라이 거기 나라.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여기 또 정관이 와. 확실한 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두 분 결혼할 팔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관이 있었어. 일찍 정관을 만났어. 일찍 정관을 만났는데 살아보니 하씨 꼴이 타분하거든. 맨 거기고 막 변화 먹고 꼴이 타분하거든. 그런데 살아보니까 한참 살다 보니까 평관이 와. 진짜 허우대 멀쩡해 비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 비전도 있어 비고 괜찮거든.
그러면 에라이 하고 또 이하고 또 살아보는 게라. 살아보면 또 그게 그게거든. 그런데 이런 운이 오면은 이런 명